번째 경기 FCSB 대 PAO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큐레슈티는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전반 상대 최전방 공격수인 사마타의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후반 연속골을 터뜨리며 역전승했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제오르기타의 동점골에 이어 다와의 역전골이 터졌고 남은 시간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상대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우세를 적절히 활용한 경기였다. 파오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홈경기를 패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의 위기를 맞았다. 알리 사마타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갔던 경기였는데 팀 측면의 지배자인 타이손이 카드 2개를 받으며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 퇴장당했기에 후반 내내 10명으로 싸운 걸 감안하면 한 골차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홈패배는 아쉬웠다. 접전을 본다. 파오크는 타이손의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 경기를 주도했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인데다 돌파력이 좋은 타이손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다. 키리케스와 아드리안 등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수들이 경기 내내 수비에 집중할 것이고 포페스쿠가 공중볼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운영할 부큐레슈티가 패하지 않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AS 로마 대 포르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얻었다. 비록 중앙 미드필더인 크리스탄테가 퇴장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결장하는 점은 아쉽지만 원정에서 셀릭의 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승리하면 16강으로 진출할 수 있다. 크리스탄테의 공백이 있는 중원에는 파레데스와 펠레그리니 등 대체 자원이 충분하고 디발라와 발단지, 도브비크가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다. 포르투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우세에도 결승골을 뽑아내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모라의 동점골이 나왔고 후반 중반 이후 경기를 주도했는데 모르게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컸다. 이 경기는 무리하게 공격에 기여를 올리는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오모로디온과 모라를 앞세운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포르투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선수 영입을 하지 못했다. 스포르팅과 벤피카가 달아나는 포르투갈 리그 순위 경쟁에서도 밀려난 모습이기에 남은 시즌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나설 수 있고 디발라와 셀레메이커스, 도브비크의 스리토비,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로마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풀젠 대 페렌츠바로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젠은 원정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 파벨 슐츠와 체르브 등 체코리그 최정 상급 중앙 조합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원하던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도 원정에서 선전하며 한 골차로 경기를 마쳤기에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16강으로 갈 수 있다. 경기력 기복이 있던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안더레우트를 완파하며 강점을 보이기도 했다. 페렌츠바로스는 모하메드 아부파니의 결승골로 홈 경기를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그러나 2차전을 원정에서 소화하는 건 큰 부담이 있다. 일단 무승부만 기록해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점을 피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바르가와 시비치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다. 풀젠의 승리를 본다. 페렌츠바로스는 이번 대회에서 알크마르와 말메 등 난적 상대로 홈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했었다. 그러나 파오크전 5실점을 비롯해 원정 경기력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슐츠와 체르브가 홈에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비드라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풀젠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아약스 대 위니옹 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원정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라스무센과 모키오의 골로 승리했다. 원정이었기에 패배만 피했어도 성공적이었는데 2골차 승리를 거뒀기에 홀가분한 입장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아크폼이 이적하긴 했지만 에드바르센과 모키오가 새롭게 엔진 역할을 했고 클라센과 피츠짐의 중원 조합도 인상적이었다. 베르기스와 고즈 등 상대 수비를 공략할 옵션도 충분하다. 위니옹은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1차전을 패했기에 이 경기에서 대량 득점이 필요하다. 때문에 에레디비지의 1위팀 상대로도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없다. 이바노비치와 아킨펠루 등 공격수들이 수비를 도외시하고 공격으로 나설 것이고 메갈리스터와 버지스 등 장신 수비수들이 세트피스에서 적극적으로 공중볼을 따내려 할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주말에 고어헤드와의 리그 경기가 있지만 홈 연전 일정이고 선수 영입으로 전력을 더 살찌웠기에 큰 부담은 아니다. 또 원정 경기를 통해 이미 팀 간 힘의 격차를 보여줬다. 브로비와 베르기스가 원정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기며 기회를 볼 것이고 클라센의 중원 장악이 있을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미투일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브라이스 멘데스와 쿠보의 연속골로 원정 경기를 승리했다.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선 미트월란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제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게다가 주비멘디와 웨아사발, 아구에드 등 핵심 선수들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기에 의미가 크다. 이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승부를 가르기 위해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것이다. 미트월라는 부상 중인 조규성을 비롯해 이한범 등 한국인 선수들이 결장한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 패했다. 조규성 대신 최근 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는 아담 부크사의 골이 나왔고 데닐 카스티오를 중심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주비멘디와 올라사가스티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또 1차전에 나왔듯이 마린과 멘데스 등이 탁월한 탈압박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다시 벗겨낼 수 있다. 오스카르송과 베커, 웨아사발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의 문전한 마무리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